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고 간 지역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어디더라 삼척인가 어디인데 아직도 복구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냥 반은 집이 막 잠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태풍이 지나면은 그분들의 고생하는 거를 자꾸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그냥 우리 모두가 빨리 복구되도록 기원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로 활기찬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요? 옆에 제 파트너가 없네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파트너 없이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여러분 이상하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같이 하던 이 선생님이요. 일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바리바리하게 빨리빨리 다니시더니 길에서 좀 약간 넘어지셨대요. 차를 잡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냥 이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좀 파트너가 없어서 좀 답답하시고 저도 좀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의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참 날씨도 맑고 하늘은 정말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가고 싶고 어딘가 누구를 만나고 싶고 산이고 들르고 갈고 싶은 곳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또 많이 걸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방송 드릴 거는 주제는 귀를 당기면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입니다. 귀가 굉장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귀를 자주 만져라. 귀를 막 비틀고 안기고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조사를 해보면서 이렇게 귀가 온 몸의 질병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께서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야, 애들 보면은 일 와라 그러면서 손주들 앞에 앉혀놓으시고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귀 잘생긴 거지는 없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귀를 당기면 모든 질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을 보러 나면 귀볼 요거요. 귀볼이 부처님처럼 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드는 운동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귀는 인체의 각 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장장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인체의 축소판이래요. 간단하게 모을 수 있는 귀랍니다. 뱃속의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귀에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리모컨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음악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소은의 새야새야 파랑새야. 도
김소연의 새야새야 파랑새 노래였습니다. 아유, 볼 때마다 김소연 씨는 참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귀를 자극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장수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귀를 마찰하고 이제 귀를 막 자극을 준다는 거겠죠. 지압하는 양생술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입니다. 어른들께서 어른이들을 보시면 애들을 보면은 귀를 잘 만져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나긴 해요. 무릎에 앉혀놓고 귀를 잘 만져주시던 아버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만일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주무르는 것보다 저도 지금 어깨가 많이 아파서 방송이 끝나면 병원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주무르는 것보다 그에 해당하는 귀의 특정 부위를 주무르면 훨씬 효과가 있다네요. 따라서 맨손 체조 하듯이 이렇게 맨손 체조를 하듯이 귀를 주물주물 주무르면 몸이 훨씬 편하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서 귀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돈도 드는 것도 아니니까 또 힘도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귀를 좀 양쪽으로 만져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몸이 가볍고 그럴 것입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름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요.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빨갛게 되도록 자극한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삼국지 잘 아시죠? 네, 삼국지에 유명하신 유비도 그 텔레비를 본다든가 그러면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늘 귀를 만졌다고 하고요. 한방에서도 이침이라고 하여 귀를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보고 서로 상응하는 부위에 침을 놓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가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귀를 만지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만질 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만져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탁 이렇게 오므리기도 하고 또 귀를 이렇게 위아래 상하를 탁 잡아서 끌기도 하고 이 귓볼을 막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20회 내지 3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던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귀를 좀 만져주고 많이 좀 얘기들을 해서 귀를 많이 만져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의 중앙에 세로로 꼬리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왜 이렇게 통 나온 거. 그게 부풀어져 있는 부분을 대이륜이라고 한답니다. 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그냥 들으시고요. 대이륜이라고 해서 척추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귀의 위쪽 부분은 엉덩이와 다리에 해당되고요. 귀 위쪽 부분은 엉덩이와 다리에 해당하고 귓볼은 머리 부분이 되며요. 귓구멍의 입구 부분은 내장과 관련이 있는 반사구가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별로 다르니까 꼬리 모양을 크게 부풀린 부분을 하면은 척추가 좋아진다고 하고요. 또 엉덩이와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귀의 위쪽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아셔서 만져주면 더 좋은 건강의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귀를 어떻게 잡아다니며 방향을 어떻게 하나 의문이 되시죠? 요것도 잘 좀 들어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귀 윗부분은 위쪽으로, 가운데 부분은 양옆으로 잡아당기고요. 밑부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윗부분은 위로 잡아다니고요. 아랫부분은 아래로 잡아다니고 귀의 옆부분은 옆으로 잡아다니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잘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서수남의 과수원길. 보통 귀는 뜨거운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귀를 만지잖아요. 귀가 좀 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귀를 만지는 경우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건강을 지켜준다니까요. 놀라운 정보 아닙니까? 네, 귀는 평소에 자주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인 만큼 매우 민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귀가 답답하면 왜 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신다든가 뭐 또 뭐 이렇게 뭐 요지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그 구멍도 좁고 굉장히 민감한 곳인데, 그런데 상처가 나면은 그 염증이 생기고 아주 괴로운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귀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잡아당기는 강도는 가볍게 통증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을 정도로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도 좀 귀병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그래서 수영을 못 해요. 수영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귀에 상처가 있거나 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너무 막 잡아다닌다든가 1분 정도 뭐 몇 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막 한다든가 그러면 귀에 너무 자극을 줘서 귀에 병이 덧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분은 조심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를 잡아당기기 전에 손바닥을 비벼서 이렇게 손바닥을 막 비벼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요럴 때 손가락에도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귀를 잡아당기면은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고혈압,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혈압약은 대부분 다 이제 드실 텐데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아주 무슨 보약 챙기듯이 꼭 챙겨 먹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고혈압을 좀 낮출 수 있나 하는 것도 귀에 좀 달렸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귓바퀴 뒤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여기에 귓바퀴 뒤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를 누르랍니다. 꼭 누르면은 무리했거나 일시적 흥분이 원인이 되어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귀 잡아당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그 수저 있잖아요. 수저 그 뒤에 움푹 들어간 거 그걸로 막 이렇게 양쪽을 문지르는 분도 계시던데, 귓바퀴의 위쪽 부분을 만져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강압구라고 합니다. 강압구라고 하는데요. 우선 귀 뒤쪽에 있는 강압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표면을 검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제 귓볼이 밑부분까지
쓸어내리며 잡아당겨 주게 되는데 양쪽 귀를 동시에 7부터 8회 반복해 주면은 고혈압이 음 이렇게 그 귓불을 당겨주면 뒷목 부위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요. 고혈압 환자 특유의 뒷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막 이러고 뒷목 잡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뻣뻣해지는 증상을 부드럽게 해 준다고 하네요. 항상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아침 잠자리에서 귀 잡아당기를 해 주면은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두통인 경우에는 간단한 습관성 두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때는 귀 잡아당기기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통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요. 고혈압으로 뒷목이 뻣뻣해질 때와 마찬가지로요. 귓볼을 조금 세게 당겨주면 두통이 곧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귀를 이렇게 귀 하나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하고 병을 없애준다면 참 좋겠는데 정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귓볼을 조금 세게 당겨주고 두통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요. 만성 두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항상 두통의 반사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눈이 침침할 때 경력 감퇴, 소화불량, 요통, 어깨 걸림 등등 건강과 피로를 풀어주는 귀 마사지 법 등은 다음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10월에 많이 불려다니는 이용씨 노래 듣겠습니다. 잊혀진 계절 들어보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아, 네.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10월 달엔 바쁘시대요. 바쁜 만큼 또 수입도 괜찮으시겠죠? 좋은 현상이죠. 뭐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항상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귀를 자극해서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즘 또 흔히 말하는 젊을 때도 깜빡깜빡 오메가3로 기억력을 잡아볼까요? 하는 주제로 약간 좀 쓸쓸하고 좀 어둡다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친구 이름이 뭐더라? 핸드폰이 어디 있지? 나이 들수록 사소한 일을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우리 두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30세 이후부터 그 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1000억 개라 그러면 상상을 못할 그런 뇌세포인데요. 이것이 30세 이후부터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니 우리가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부엌에서 찌개 올려놓고 깜빡한 적이 있으시는지요? 저는 가끔 잊고 있어서 몇 번 냄비를 태우고 그랬어요. 걱정이 참 되네요.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비를 막 이제 팔이 좀 힘이 없으니까 팔도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뒀더니 우리 남편이 냄비를 막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 이제 그만 태워라. 냄비 닦기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태웠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고. 근데 이게 점점 이 횟수가 느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위험하니까요. 혹시나 화재 날까봐 그러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네,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노화는 물론 스트레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영양 부족 등이 원인이고요. 70에서 80대가 되면은 20에서 30대에 비해 뇌세포 수가 약 15% 줄어들어서 오래 살아서 100세 시대쯤 되면은 후반기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젊을 때부터 뇌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시녀님들은 뇌 건강에 특별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뭐 전화번호를 기억한다든가 뭐 곱셈, 구구단 이런 걸 하시면서 또 누구의 이름도 끝까지 이제 기억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또 해보시겠죠. 언젠가 우리 언니 집을 갔더니 좀 집이 커요. 큰 소리로 이게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아니 언니 이게 음악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예 어서 들어봤는데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들으면 뇌에 자극이 돼서 치매 예방이 된단다 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또 가끔 FM 틀어 놓고 크게 듣고 있습니다. 뭐든지 좋다는 건 좀 해 봐야죠. 나쁜 거는 주로 피하고요. 좋은 걸 해 보시면서 또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읽기, 쓰기, 외우기 등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외우고요. 뇌 건강 미리 관리해야 치매 위험이 낮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한 30개 정도 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우리 남편님께서는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아들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깜빡깜빡 해 가지고 핸드폰을 어디다 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핸드폰 찾는다고 난리, 차 키 찾는다고 어디 있냐고 다 뒤지죠. 그런 게 빈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죠?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전신 에너지 소모량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뇌의 무게는 같은 무게의 근육과 비교했을 때 혈액, 산소 사용량의 10배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뇌 활동에 필요한 연료는 모두 혈액으로 운반된다는데요.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히 안 된다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혈액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뇌 기능이 떨어지면 건망증이 나타나는데요. 일부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메타멜로이드 같은 특성물이 뇌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은 혹시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가족이나 이웃에 계시면 참 본인은 행복하고 좋은데 주변 사람이 참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도 모시는데 참 이런 게 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가족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까운 친구가 치매 증세가 좀 있어요. 기억력을 가끔 못하고 아침 먹고 여보 밥 먹어야지 한다네요. 또 간대를 또 하려고 하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만난다고 가방을 메고 나선다네요.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남편도 좀 안 됐고 그거 친구가 그렇다는 게 너무 슬퍼서 우리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말이 없이 먹먹해집니다. 최근엔 젊은 사람들의 기억력 감퇴가 늘면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네요. 영츠하이머? 이게 뭔가 했더니 젊은, 알츠하이머를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력을 없애게 하고 이러는 거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츠하이머가 늘어나는 이유 왜 이렇게 영츠하이머가 늘어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정보화가 국가로 보면 좋은데 개인에게는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지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또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등 컴퓨터 등에 의존하고 사는 생활 습관 탓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를 다 의존하고 뭐 스마트폰도 한번 누르면은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들어있고 뭐 구태여 특별하게 내가 기억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에 이게 뇌를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 잘 다루시는 계시는 분들은 그거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 보니까 뭐 많이 나가 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 80년대 쓰던 90년대 쓰던 그런 80년대가 뭐야 70년대 쓰던 그런 기계를 그 컴퓨터를 뒤에 이렇게 톡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있고 우리는 뭐 도저히 그걸 쓸 수 없는데 참고 있더라고요. 한번 누르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긋한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뭐 고장이 나면 뭐 큰일 나잖아요. 신고하고 뭐 답답해서 펄떡펄떡 뛰고 뭐 빨리 고치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급한 성격도 고치면은 이 뇌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가까이 하지 않아서 별로 그 기계에 대한 걸 별로 답답한 건 몰라요. 근데 요즘은 좀 답답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러면 기억력을 천천히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하는 습관, 전화번호 기억하기, 메시지보다 전화 직접 걸어줘서 서로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것도 기억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요즘 스마트폰 분실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어떤 분은 집 전화도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쩔쩔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수십 편의 임상 실험을 수십 편의 임상 실험을 종합해 보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회 정도 매 30분 이상 하는데요. 그냥 걷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놀랍게도 몇 프로요? 40% 감소된다고 하네요. 정말 필히 일주일에 5회 심장이 좀 뛰고 땀이 약간 날 정도의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좋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몇 프로라고 했죠? 네, 40% 감소된다고 하니까 꼭 좀 기억하셨다가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거는 임상 결과니까 믿고 두근거릴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주 5회 하시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뇌신경 도움이 되는 신경 성장 인자를 분배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신문이나 책 읽기, 일기 쓰기, 바느질 하기 등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에도 참 중요하답니다. 숙면이요. 숙면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자야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이 잘 제거되어서요. 실제로 뇌 혈수에게 독성 물질 아밀로이드, 단백질, 혈중 농도를 살펴본 결과 불면증 환자가 정상 수면 환자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네요. 저는 잘 자요. 저하고 같이 지금 병원에 잠깐 계시지만 이 선생님도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해요.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잠이 좀 잘 안 와요. 좀 뭐 고민도 좀 있긴 하지만 어깨도 쑤시고 막 이러니까 자다 깨면은 바로 잠이 들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잠을 자도록 해야겠는데 점점 나아지겠죠? 여러분들도 숙면하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단에도 그 오메가3가 있는 그런 고등어, 참치, 연어에 많은 오메가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지중해 식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식단을 이용해서 많이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를 잡아당기면 질병이 사라진다와 오메가3로 기억력을 잡아볼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하는 방송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는 내일부터 75세 이상은 독감 주사를 무료로 병원마다 맞으시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